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.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. 내 아이를 부탁해. 안녕하세요. 저는 5살, 7살 자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. 저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더 차지하려는 아이들의 신경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. 특히 책을 읽어줄 때도 두 아이가 서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해서 참 난감한데요. 한 권씩 나란히 앉아 같이 읽자고 설득을 해봐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책 읽어주는 시간이 정말 곤욕스러운데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?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.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내 아이를 부탁해.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속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사연은 두 아이가 동시에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. 어머니께서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. 이런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이쁜 딸들 둘 기르시면서도 기쁨이 많으실 텐데 아이들이 책을 좋아한다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? 그러면서도 이렇게 함께 서로 다투어가며 경쟁하듯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아마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하셔서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는데요.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을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? 네.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이제 순서를 정해보는 겁니다. 뭐 막무가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보는 거죠. 저 차례를 정해봅니다. 우리 인영이가 먼저 책을 고르고 그 다음에는 주원이가 고른 책을 읽을 거야. 이렇게 공평하게 번갈아 주는 것을 여러 번 하셔야 되고요. 또 때로는 타이머 같은 걸 좀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타이머가 돌아갈 때까지 하나의 책을 읽고 타이머가 땡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타이머가 울리면 동생 책 읽어줄 차례야 하고 동생 책을 읽어주시는 거죠. 그 아이들이 만족하는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요. 이렇게 순서를 정해도 아이들이 이제 그 납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요. 그냥 한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는 거죠. 그야말로 교대로 읽어보는 겁니다. 아이가 선택해가지고 오는 책을요. 한 페이지는 큰아이의 책을, 다음 페이지는 작은아이의 책을 이렇게 읽어주다 보면요. 아이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게 더 낫겠어. 내지는 하나의 책을 골라서 우리 같이 읽어달라고 하자. 이렇게 아이들이 공유를 해내거든요. 하나의 책을 선택해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때 두 아이가 모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책을 재미있게 읽어서 아마 더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아무래도 또 자매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럴 때는 어머님께서 따로 독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그렇습니다. 자매들 간의 그 애정에 대한 경쟁, 선의의 경쟁이죠. 엄마의 사랑을 갖고 싶어 해서 그것을 함께 있는 시간으로 요구할 겁니다. 이럴 때 각자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는 거예요. 한 아이가, 큰 아이가 다른 활동을 하도록 또 책을 스스로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다른 아이 책을 읽어주는 거죠. 동생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바꿔보고 먼저 언니가 고른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동생이 고른 책을 읽어보자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. 그 다음에는 특정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권해드리고 싶어요. 두 아이 모두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떤 특정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. 저녁 7시간에는 우리 주원이 책 읽을 시간이야. 뭐 함께 책을 고르자.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함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. 지난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책에 몰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셨는데요. 네. 자녀에게 페이지를 넘기게 하는 행동으로 독서에 참여시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이게 오늘 사연 속 자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딱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모든 그 행동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책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책을 즐길 수 있게 하려면요. 협력을 강조해 주셔야 되는데요. 그럴 때 무조건 같이 읽자. 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겠죠. 그래서 역할을 분담시켜주는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
큰아이는 페이지를 넘기게 하고 작은 아이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한다든가, 또 한 아이는 소리를 내게 하고 또 다른 아이는 소리 내어 읽는 소리를 듣게 한다든가. 그리고 이제 질문과 대화를 아이들이 나누어서 해보는 겁니다. 보통 제가 강조할 때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이 대화로 이어지게 하는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, 네. 이때는 자매가 함께 서로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. 누가 이 페이지에서 제일 재밌어?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? 하면서 자매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사연 속 고민의 어머님의 자녀는 자매긴 한데요. 생각해보면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이 다른 가족도 많잖아요. 그만큼 이해 정도나 관심이 각각 다를 테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사연을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 5살, 7살,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같이 공동의 관심사로 흥미를 갖는 책을 고르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연령차가 크게 벌어진다거나 또 남자아이, 여자아이 이렇게 성별이 다르다거나 또 각자 너무나도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해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거나 하면 정말 함께 있기도 곤란하고 힘드실 거예요. 근데 실은 5살과 7살도요. 아주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격차가 꽤 크게 나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큰아이가 학교에 가 있거나 또 혹은 유치원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어린 그 동생에게 집중해서 책을 읽어주고, 저녁에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는 큰아이에게 집중해서 읽어주고,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늘 분리만 시키면요. 또 함께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집에 같이 있을 때 둘 다 좋아하는 그런 놀이를 막 같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. 뭐 블럭을 한다든가 요리 활동을 돕는다든가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독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한 가지 네.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상황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그리고 이 자녀에게 맞는 개별 독서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군요. 네네. 아무래도 아이마다 집중하는 것의 경험을 또 그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껏 창의해 볼 수 있는 시간적, 공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책 읽기의 유익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는,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중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는 좀 큰아이하고 좀 긴 시간을 나눈다면 낮 시간 동안에는 짧은 그런 이야기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그런 그 분리의 시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모님과 함께 독서를 할 때 각 연령에 맞는 역할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? 네, 아무래도 읽기 능력이 좀 더 수월한 큰 아이에게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죠. 꼭 뭐 글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아까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분담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동생에게는 언니나 또 이제 그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누나, 형, 뭐 이렇게 서로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. 너 동생한테 여기 좀 읽어줄 수 있어? 너가 읽어주면 주원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. 뭐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큰아이에게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신다면 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거.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야? 이 주인공이 어떤 모험을 하고 있니?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?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? 이렇게 이야기를 파악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다면 동생 어린아이에게는 같은 책을 보더라도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여? 어떤 색이 많이 들어가 있니? 이 그림 보니까 기분은 어때? 주인공 표정이 어떨까? 여기에 다른 동물들이 더 들어가면 어떤 동물들이 들어가면 좋아? 이 그림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?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이렇게 자녀들의 연령이나 관심 분야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부모님께서는 책을 고를 때 폭넓은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.
그렇습니다. 다양한 장르의 책을 다 고려해 주셔야 돼요. 우선은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책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공통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 혹은 시리즈의 책 같은 거 참 좋습니다. 그래서 5세와 7세 아이라고 하니까요.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마르쿠스 피터스라는 그 작가의 무지개 물고기 시리즈가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.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합니다. 교훈도 들어있고 또 짧고 아주 상상력이 있고요. 또 재미와 유머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그림도 아주 귀엽고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시리즈의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요. 좀 글밥이 있는 그런 것으로서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것들을 읽어주거나 그림 형제의 동화집 이런 거 선택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또 그런가 하면 아이들과 마치 놀이를 하듯이 재미있게 독서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. 어떤 방법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인물이나 장면을 재현해 본다든가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. 다른 결말은 어떨까? 다른 시대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? 또 혹은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려보는 거. 또 책을 읽을 때요. 효과음을 같이 만들어 보거나 그 책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찾아서 들으면서 책을 읽어본다든가 또 연극처럼 한번 해보는 거. 이런 경험이요.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연결해 줍니다. 그래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. 그러다 보니 창의적인 표현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어머니께서는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사실 뭐 그냥 책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독서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또 교감해가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. 맞습니다. 책 읽기를 통해서요.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고요. 이해력, 공감력, 또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향상시켜주는 유익을 구할 수 있죠.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통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 월든을 쓰신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작가는요.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이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시각, 깊이 있는 사고, 일상적인 대화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화 속에서도 소통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서로 다른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남매를 어떻게 조율해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